네, 안녕하세요. 오늘 12월 24일입니다. 오늘 정경심 조국 재판이 있어요. 네, 정경심은 그 뭐 서류 위조한 것 때문에 항소심까지 끝나고 대법원에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정경심하고 조국하고 또 같이 재판 받는 게 있어요. 뭐 이것이 인터넷으로 응모를 해야 되고 추첨을 하는데 저는 당첨이 되지 못해 갖고 오늘 재판에 못 갔습니다. 근데 오늘 재판이 굉장히 중요한 재판이었는데 참 아쉽게도 제가 현장을 보지 못했어요. 오늘 재판이 지난번 12일하고 26일 제가 재판에 들어갔을 때 그 동양대 강사 휴게실에서 가져온 가지고 온 컴퓨터에 대해서 증거 능력을 결정하는 그런 재판이 오늘 열리는 거였었어요. 그리고 김경록 여름에 정경심하고 아침하고 컴퓨터 이렇게 안고 나오는 반바지 차림으로 나오는 거 있었잖아요. 그거하고 증거 능력을 인정하는 판사가 판단하는 그런 날이라 오늘 재판이 굉장히 중요한 재판이었는데 제가 당첨되지 못해서 못 갔는데 오늘 기사가 나왔어요. 네. 잠깐만요. 지금. 제가 이거 해놓은 게 어디 갔나? 네. 이 기사가 제가 알고 있는 그 예상한 그대로거든요. 제가 이거를 제가 그때 재판에 갔다 오고 나서 바로 김규수 변호사님하고 정규재 씨한테 보내줬어요. 네, 그래서 정말 윤석열이가 얼마나 윤석열 사단이 얼마나 재판을 엉터리로 했는지를 생생하게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재판이 된 거예요. 저는 그때 보고 나서 이게 뭐지? 11월 12일 날 들어갔을 때는 저게 뭐지? 똑같이 또 우기는 거라 이렇게 했는데 26일 날 들어가서 보고선 이거 진짜 들어보면은 말 되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리 조국을 우리가 미워한다고 그래도 말이 되는 거거든요. 검찰이 엉터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다는 거 알면서도 증거가 없으니까 이거 못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맞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노트에도 그럼 타블릿 PC는 제가 이렇게도 적어놨어요. 여기 기사가 조선일보에 난 건데 보니까 동양대 표창장이 나온 정경심이 이거 가지고 지금 항소심까지 받고 3년 받아갖고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동양대 표창장이 나온 PC 등에 대해 증거를 채택하지 않았다. 더 기사에 들어가 보니까 그 동양대 조교 A씨가 이미 제출한 그 정경심한테 허가 받고 가지고 간 게 아니고 강사실에 있는 거를 컴퓨터를 가지고 간 거예요. 검찰이 가지고 간 거예요. 네, 이거하고 그 다음에 김경록이가 이미 제출한 김경록이한테 보관하라고 있으라고 그래서 그 집에 있는 거 뭐 이런 거 들고 나온 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김경록이가 이미 제출한 서재 PC 집에 있는 거 들고 나온 거잖아요. 이거하고 여기에 조국의 아들 PC에서 나온 증거 등은 모두 채택하지 않는다. 증거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판사가 이렇게 결정했다는 거예요.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에는 정경심 전 교수가 위조한 것으로 2심까지 유죄한 동양대 표창장 등이 입시 비리 관련 증거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정경심 무죄. 조국이 무죄. 응? 여기 조선일보에 제목이 조국 재판부 동양대 PC 증거 퇴책 안 해. 검찰 한 사람 위해 이렇게까지 아니지. 검찰이 엉터리로 한 겁니다. 검찰 여기에 강백신, 고영건, 강일민, 김형민 박 대통령 재판에 나왔던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 최순실 재판에서 개 엉터리를 했던 그 검사들이 나와서 재판을 이렇게 엉터리를 했다가 이렇게 범인이라는 걸 알면서도 범죄라는 걸 알면서도 이 범죄를 놓치는 이런 짓을 한 겁니다. 윤석열 있을 때 조국이 기소했죠. 조국이 지지자들이 윤석열 때려 죽이자고 하는 거 충분히 이유가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히는 거죠. 여기 이제 이유가 나왔어요. 이런 결정은 지난 11월 18일 날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한 근거. 이거 18일 판결문이 나왔어요. 저도 그거 뽑아갖고 있어요. 이것도 제가 김기수 변호사하고 정규진 씨한테 보내줬어요. 너무 기가 막혀요. 이거는 제가 재판에 들어갔기 때문에 너무너무 실감을 했었고 제가 너무 분해갖고 김기수 변호사님하고 정규진한테 보내면서 정말 아니 조국이하고 정경심하고 했다는 거 우리 너무 잘 알고 확신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법원에서는 죄를 줄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만든 게 윤석열이가 한 짓이에요. 여기에 11월 전원합의체 판결에 근거한 것이라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불법 촬영 이거는 뭐 사례가 있어서 이 사례 때문에 이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나온 거예요. 불법 촬영 피해 여성이 가해자의 휴대폰 2대를 갖고 있다. 검찰에 제출한 사건에서. 근데 제가 듣기에는 하나만 가지고 있다. 이 여자가 가지고 있다가 냈고 하나는 뭐 다르게 해서 갔다 이렇게 들었는데 제가 조금 잘못 들었나 보네요. 하여튼 이 2대를 가지고 이 여자가 참 이 성피해를 당했는데 참 이 여자도 어떻게 되는지 그 가해자의 휴대폰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휴대폰을 2개를 검찰에 제출했는데 네. 검찰에 제출한 사건에서 당사자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는 그 가해자를 불러갖고 이거 당신 핸드폰인데 우리가 열어본다 하면서 같이 열어보고 필요한 것만 꺼내야 되는데 핸드폰에 있는 정보를 홀라당 다 본 건데 보니까 이 여자한테 했던 그 범죄와 관련된 자료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건을 가지고 재판한 건데 판례가 이 사건하고 상관없이 그 피해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여러 번 정보 저장 장치, 휴대폰, 컴퓨터, 노트북 이런 거, 우리 일상에 모두게 들어가 있는 이런 장치를 열어봤을 때는 이미 제출된 이런 전자 정보 저장 매체 이런 걸 열어봤을 때는 피해자한테 연락하고 피해자 허락하에 또 변호사 입회하에 이걸 열어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피의자의 또는 피고인의 방어권이 보장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서 그 사건은 증거 채택이 안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경심 재판에서 변호사들이 똑같은 케이스다. 그러니까 지난번 재판에서 검사들이 아준 인수하지 말라 이렇게 우겼지만은 이게 그 판례처럼 받아들여졌다고 지금 기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휴대폰 2대를 갖고 있다 검찰에 제출한 사건에서 당사자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은 임의 제출물 압수는 위법하다는 내용이다. 정경심 재판에서 딱 적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재판부는 실질적 피압수자인 피의자의 의사를 공범의 의사로 추단해서도 안 되고 이는 위법하다고 본다는 것이 최근 대법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라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 재판 이거를 11월 26일 들으면서 진짜 몸이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그러면 최소은 씨 타블릿 씨는 너무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이미 제출도 아니고 도난 한글 갖다가 홀라당 뒤지는 정도가 안 되고 조작해갖고 최소은 씨 사용이다. 최소은 씨는 무죄예요. 다 무죄라고요. 참. 그러면서 대법원이 제3자가 이미 제출한 전자정보 저장 매체 지금 전자정보 저장 매체 핸드폰, 컴퓨터, 노트북 등등 이런 기기를 말하는 겁니다. 경우에서 제3자가 공범이라도 공범에게 참여권을 보장하면 된다는 주장이 적법하다고 확인했다. 당연하죠. 들어보면 사실이잖아요. 아니 내 핸드폰 훔쳐갔는데 내 핸드폰을 누가 딴 사람이 검찰에 냈는데 그럼 내가 가서 확인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나한테 확인도 안 하고 내 거를 막 뒤져갖고 이 여자 옛날에 이런 짓을 했네. 이 여자 범인이야.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정경심 아마 여기 이제 이 재판부의 판사가 얘기하는지 모르겠네. 대법이 제3자가 이미 제출한 전자정보 저장 매체의 경우에서 제3자가 공범이라도 공범에게 참여권을 보장하면 된다는 주장이 적법하다고 확인했다. 고 보기 어렵다. 또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대법이 제3자가 이미 제출한 전자정보 저장 매체의 경우에서 제3자가 공범이라도 공범에게 참여권을 보장하면 된다는 주장이 적법하다고 확인했다고 보기 어렵다. 네, 그러니까 아마 이거는 사례에서 보듯이 그 여자 피해자가 피해자한테 참여권을 보장하고 그 정보를 열어보면 된다고 한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는 그거예요. 네, 그러면서 정경심의 자산관리인인 김경록 씨의 경우 정경심 1심에서 증거은닉의 공범으로 봤는데 공범으로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경우에도 김경록의 동의뿐 아니라 정경심의 참여가 필요하다. 김경록이는 지가 제출했으니까 뭐 열어보세요 뭐라고 얘기를 했겠죠. 지가 가지고 있다 했으니까. 아니 지도 지금 재판받는 주제니까. 그랬는데 정경심한테 물어보지는 않았다는 거죠. 응? 정경심한테 네, 정경심을 불러서 아니면 정경심이 변호인을 불러서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검찰은 강하게 반발했다. 그래서 검찰은 재판부가 대법원 판례를 오해한 것이 아닌가 한다. 오해는 무슨 오해야. 그 맞는 말이지. 검찰 마음대로 할 게 아니고 피해자에 대한 권리도 인정해 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검찰이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에 대해서는 당시 소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었고 휴게실 버리는 상태에서 직원으로부터 이미 제출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아니죠. 이거 그 검찰에서 열어봤는데 저는 코드도 없이 그냥 컴퓨터만 막 쌓여 있었어요. 먼지가 2년 9개월 동안 버려져 있어요. 방치돼 있어서 먼지가 쌓여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래갖고 딴 사무실에서 전원을 가져가서 연결해 봤는데 뭐 컴퓨터가 픽 하고 나갔다 그랬어요. 그 여자가 강사 조교가 재판장에 나와서 정언을 하기를 전기가 뻑 하고 나갔다고 검찰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열어볼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들고 왔다 검찰을 들고 왔다 이랬는데 그 들고 가는 거는 인정을 했는데 동의를 했는데 그러면 컴퓨터 열어볼 때 정경심한테 연락을 했었어야지. 아니면 정경심이 사유했을 거라 의심하고 갔으니까 정경심을 불러서 같이 봤어야지. 그런데 검찰이 누구 건지 모르니까 버려진 상태에서 가지고 왔다? 그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면 동양대에 있는 뭐 그 컴퓨터 수십 대 수백 대를 다 가지고 올 건가? 그건 아니잖아요. 정경심이 사용했을 거라 생각하고 가지고 왔으니까 정경심을 불러서 확인을 받았어야지. 그거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증거 능력이 없다. 그 판례에 딱 맞는 거고 판사가 오늘 이렇게 결정해서 증거 능력이 없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은 죽을 맛이지. 오늘 이제 뒤지는 날이었어요. 예, 그러면서 검찰은 피고인 정경심, 정경심이 자기가 사용한 적이 없다고까지 강력하게 주장했는데 뭐 처음에는 몰랐겠죠. 정경심도 그랬어요. 자기 재판 1, 2심 받을 때는 기억이 안 나갖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 컴퓨터에 조국이 뭐 그 가족들하고 주고받은 요거는 김경록한테 있었는 건지 모르겠네요. 그 가족들하고 카톡 받은 게 거기다 저장해놨어요. 그래갖고 우리가 뭐 꾸기 뭐 이렇게 하고 한 것도 있었어요. 그런 주장을 했는데 이 검찰이 정경심은 자기가 사용한 적이 없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는데 이거는 맞아요. 근데 정경심의 변호사가 기억을 해보니까 이런 얘기도 나왔거든요. 아니 기억이 나는데 어떻게 해. 기억이 안 났다가 기억이 났다는데. 그러면서 이제 검찰이 자기가 사용한 적이 없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는데 어떻게 피해자에게 통지하고 참여권을 보장해 주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기억이 났대잖아. 기억이. 근데 지금 기억이 나서 다른 재판 받고 있는데 거기서 자기는 쓰겠다는 거 아니야. 그런 주장하겠다는 거야. 그리고 정경심이 지금 혼자 받은 그것도 아직 안 끝났거든. 그러니까 네, 윤석열이 기소한 이 재판 정말 고용곤, 강백신, 네, 강일민, 김영민 뭐 이런 인간들 검찰들 아주 죽을 맛입니다. 박 대통령 재판에서 엉터리로 했던 거 통할 줄 알고 이따위로 했었죠. 네. 이어 나중에 보니 정경심 교수의 컴퓨터에서 그에게 참여권을 보장해 줘야 된다는 것은 네, 수사권에 불가능한 것을 하라는 것이며 불가능해 뭐 불가능한 거 이거 말고도 제가 그 이동관 변호사 그 글을 읽다 보니까 거기서 이런 게 나왔어요. 이미 제출된 증거물에서 관련된 사람을 불러갖고 해야 된다는 거 방어권을 줘야 된다고 하는 것은 이동관 변호사도 썼어요. 이거 가지고 판례문 갖고 쓴 거 아니에요. 그 기본이잖아요. 기본. 우리가 생각해도 기본 아니에요? 네. 예, 다시 검찰이 정경심 교수의 컴퓨터에서 그에게 참정권을 보장해 줘야 한다는 것은 수사기관에 불가능한 것을 하라는 것. 불가능한 것을 억지로 꾸며갖고 손쉽게 하고 검찰들이 박 대통령하고 최재원 씨를 이 사단을 몰고 간 것은 어떡하고 네. 그러면서 공범 정경심 교수 공범이 참여하지 못했다고 증거 능력을 그러니까 그 김경록이가 허가를 했던 그 컴퓨터 김경록이 공범을 됐는데 김경동이는 동의를 했어요. 근데 거기에 정경심 안 부른 거 이거 가지고 공범이 참여하지 못했다고 증거 능력을 부인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강력하게 이의 제기를 하겠다. 검찰들은 그러겠죠. 네, 그러면서 검찰이 여기 검찰 관계자는
재판부가 압수 과정에 당사자가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실체적 진실을 무시하고 핵심 증거를 날려버리는 결정을 했다. 그렇죠. 증거를 날려버려갖고 조국하고 정경심은 빠져버리게 생겼다는 겁니다. 에? 윤석열 당신이 한 기소가 이렇게 엉터리였다는 거예요. 네. 큰 그림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 큰 그림? 네. 큰 그림이 있는 걸 몰랐나? 어? 조국이가 누구란 걸 몰랐어요? 윤석열 사단? 이거 몰랐어? 어? 참. 정경심 재판 되자마자 거기 판사가 어떻게 했냐고. 좌파 판사가. 어? 그때 강백신 일어나갖고 막 난리 쳤지. 어? 이복현 일어나갖고 난리 쳤지. 재판장에서. 공소장 변경한다고 그러니까 판사가 못 받아준다고 그래갖고 판사하고 앉으세요. 검사님 이름 누구세요? 진작에 싸웠었지. 에? 근데 조국이 재판하면서도 계속 그런 식이었어. 정경심 재판 계속하면서 그런 식으로 했어. 그러니까 재판 깨지는 거지. 나는 알지. 큰 그림이 있는 게 아닌가 한다. 지랄하네. 참. 정경심 2심에서도 변호인이 같은 주장을 했지만 문제없다고 유죄 선고한 사안을 대법원에서 이때는 판결문 전원 합의체 판결문이 나오기 전 일이지. 유죄 선고한 사안을 대법원에서 전원 합의체 판결하고 1심에서 증거 배제 결정을 내렸다며 법원이 한 사람을 위해 이렇게까지 하는 경우는 처음 본다. 한 사람을 위해서 박 대통령 죽이기 위해서 검찰 어떻게 했지? 네. 윤석열이 기소한 정경심 조국 재판, 조국이나 정경심은 빠져나가게 생겼답니다. 네. 이렇게 윤석열이가 엉터리로 재판을 했답니다. 참. 네. 더 이상 흥분할 게 아니고 빨리 준비해서 가야 됩니다. 늦었어요. 편지를 출력을 좀 해갖고 최수연 씨한테 보내야 되는데 보낼 시간이 될는지 모르겠어요. 네, 감사합니다.